레몬 좋아하시나요? 요즘 뭐 완전 광풍인데요. 제가 신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레몬을 굳이 찾아서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레몬이 우리 건강에 어마무시하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더라고요. 레몬이 우리 몸에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율적인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에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영상에 좋아요 누르셨죠?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레몬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영국 항해 시대였는데요. 배가 한번 출발을 하면 몇 달이고 육지를 밟을 수 없죠. 그때 많은 선원들이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초등학생도 괴혈병 하면 비타민C 떠올리지만 그때는 괴혈병이 참 골치 아픈 병이었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에서 레몬을 먹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비타민C의 부족이 괴혈병을 불러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괴혈병에 걸린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도 뭐 약국을 몇십 년 운영하지만 괴혈병 걸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레몬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와 디톡스 때문에 레몬의 열풍, 제가 봤을 때는 뭐 광풍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젊은 사람들 위주로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어르신들이 레몬을 자주 드시는 걸 봤었는데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젊은 나이로 이동을 하다 보니 다시 또 레몬이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레몬의 다양한 이점을 살펴볼까요? 레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타민 C입니다. 사실 레몬 하나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128%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는 몸에서 콜라겐 합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드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피부 영양제 3가지 중 하나로 비타민 C를 언급했는데요. 여기 영상입니다. 괜히 피부 영양제라고 한 거 아니죠. 또한 비타민 C는 체내 염증을 줄이는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C만 해도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비타민 C가 함량은 더 좋아요. 그래서 레몬 먹느니 그냥 영양제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양제로 나오는 비타민C는 정말 그 비타민C 단 하나의 성분만 있는데요. 레몬에는 비타민C 이외에도 정말 우리가 아직 모두 밝히지 못한 성분들도 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레몬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뿐 아니라 리모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었습니다.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암 카페 같은 데서 이 레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레몬을 섭취하면 항암 작용뿐 아니라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레몬은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해독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풍부하죠. 간의 효소 작용을 촉진해서 독소의 원활한 배출을 유도합니다. 또한 구연산은 간이 지방과 독소를 분해하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시켜주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이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레몬이 비록 신맛이 나지만 체내로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작용을 해서 체내의 pH 균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즉 알칼리성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이 알칼리성 특성은 간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레몬의 효과일 것 같은데요. 레몬의 구연산은 간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간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레몬은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간의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레몬 하나로 얼마나 많은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효과 좋은 레몬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먼저 좋은 레몬을 사야겠죠. 그리고 레몬을 씻어줘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적을 거 있으면 빨리 적어주세요. 레몬에 베이킹 소다를 살짝 넣고 식초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레몬이 잠길 수 있게 넣어주시고요. 오븐을 방치해주세요.
레몬이 뜨면 제대로 세척이 안 되겠죠. 접시를 위에 올려주시면 레몬이 잘 세척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분 후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여기서 꼼꼼한 분들은 굵은 소금으로 레몬 표면을 씻어주는데요. 저는 꼼꼼하지 않으니까 이 단계는 생략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몬을 뜨거운 물로 살짝, 아주 살짝 부어주고요. 오래 있을 필요 없어요. 바로 찬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한 레몬이 준비가 되는데요. 레몬 절반을 잘라서 넣고 짜주면 끝입니다. 일반적으로 레몬 한 개 짜서 물 넣고 1리터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침에 만들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다 마시죠. 이거 1리터 마시기 전에는 커피를 안 먹는 게 제 철칙이라 어떻게든 빨리 마시려고 합니다. 아침에 커피 너무 땡기니까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하루 날 잡고 주말에 레몬즙을 짜서 얼려두면 아침에 레몬즙 짜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냉동실이 가득 차서 그냥 아침마다 짜서 먹고 있어요. 레몬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안 되겠죠. 레몬 자체는 산성이기 때문에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레몬즙을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치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치아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레몬을 드시고 바로 양치질하지 마세요. 반드시 30분 이상 지난 후 양치해주세요. 산성에 노출된 후에 바로 양치를 하면 에나멜층이 더욱 손상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염이나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레몬을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식후에 좀 많이 희석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복에 섭취하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은 하루 2개 이상은 피하고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산 과다로 고생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은 레몬은 꼭 잘 씻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세척하는지. 제대로 세척 안 하면 농약이나 왁스를 먹을 수 있으니까 꼭 세척에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레몬의 역사부터 그 효능, 섭취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